저 사람은 천재야. 타고났어. 나는 재능이 없어. 이번 생은 글렀지.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며 혹은 TV 속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핑계를 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천재라고 부르며 신격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을 칭송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마음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쟤는 천재이고 나는 평범하니까 내가 실패하는 건 당연해. 내가 게으른 게 아니야. 유전자가 나쁜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죄책감이 들지 않거든요. 하지만 오늘 그 비겁한 자기 위안을 박살내 드리겠습니다.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다는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지옥 같은 훈련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건 학교 성적 1등도, 체력장 1등도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수영선수, 스펠링비 우승자, 억만장자 CEO. 이들의 공통점은 IQ가 아니었습니다. 재능도 아니었죠. 그들이 가진 건 딱 하나,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지독한 집념, 바로 그릿이었습니다. 오늘 또 소개할 책은 펜실베니아대 심리학과 교수이자 메가더 펠로상을 수상한 엔젤라 더쿠어스의 역작 그릿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노력 예찬론이 아닙니다. 재능 없는 당신이 천재를 짓밟고 올라설 수 있는 유일하고도 과학적인 방법론입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 박힌 재능 신화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불굴의 의지를 심어드리겠습니다. 저 꿈을 걷는 자만의 시선과 해석으로 포기를 모르는 괴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누가 지옥에서 살아남는가? 이야기는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전교 1등, 학생회장, 만능 스포츠맨, 미국 전역에 날고기는 천재들만 모이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입학 직후 7주간 진행되는 기초군사훈련, 일명 비스트 베럭스, 즉 짐승 막사로 갑니다. 이 기간에 이 엘리트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신체적, 정신적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이 지옥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짐을 싸서 가는 거죠. 엔젤라 더쿠어스 교수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살아남고 누가 포기하는가? SAT 점수? 아니면 체력 테스트 점수? 또는 리더십 경험? 놀랍게도 그 어떤 데이터로도 합격 여부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똑똑한 놈도 나가고 힘센 놈도 나갔으니까요. 하지만 더쿠어스가 만든 간단한 설문조사 그릿 척도는 99%의 정확도로 생존자를 예측해냈습니다. 나는 좌절을 딛고 일어선 적이 있는가? 나는 목표를 위해 오랫동안 열정을 유지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학생들은 체력이 약해도 성적이 낮아도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증명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을 지탱하는 건 재능이 아니라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왜 그토록 재능에 집착할까요? 철학자 니체는 이미 100년 전에 그 이유를 간파했죠. 우리의 허영심과 자기애가 천재 숭배를 조장한다. 천재를 마법적인 존재로 생각하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괴테는 천재야라고 말하면 우리는 괴테처럼 글을 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능을 핑계 삼아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것. 이것이 패배자들의 가장 흔한 습관입니다. 더쿠어스 교수는 말합니다. 재능에만 집착하는 것은 그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 필요한 수천 시간의 노력을 모욕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TV에서 보는 김연아 선수의 점프는 타고난 게 아닙니다.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들도록 빙판에서 수만 번 넘어진 결과죠. 우리는 그 과정은 보지 않고 화려한 결과만 보며 와, 재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이 책의 핵심, 엔젤라 더쿠어스가 만든 성취 방정식을 머릿속에 문신처럼 새기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공식은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이 된다. 두 번째 공식은 기술 곱하기 노력은 성취가 된다. 보셨습니까? 재능은 딱 한 번 곱해지지만 노력은 두 번 곱해집니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노력이 0이면 기술은 0입니다. 재능이 있어서 기술을 빨리 배웠다 해도 다시 노력을 곱하지 않으면 성취는 0입니다. 반면 재능이 좀 부족해도 노력을 미친 듯이 하면 기술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올라간 기술에 다시 노력을 곱하면 성취는 엄청난 성과를 얻게 됩니다. 높은 재능에 아주 낮은 노력을 한 천재보다 무려 5배나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력의 이중 가중치입니다. 할리우드 배우 윌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재능 있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와 함께 러닝머신 위에 올라간다면 두 가지 중 하나다. 그 사람이 먼저 내려오거나 내가 심장마비로 죽거나. 이것이 그릿입니다. 죽거나 해내거나. 많은 분들이 열정을 오해합니다. 갑자기 으쌰으쌰하고 밤새우는 걸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열정이 아니라 객기입니다. 금방 꺼지는 불꽃놀이 같은 거죠. 진정한 그릿의 열정은 지속성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30년 동안 유지하며 결혼 생활을 하는 건 위대한 거죠. 공부를 시작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안 나와도 3년 동안 매일 단어장을 펴는 건 위대합니다. 그릿은 강도가 아니라 기간입니다. 하루 14시간 공부하고 3일 알아눕는 사람보다 하루 4시간씩 1년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해만 되면 헬스장을 끊고 3일 만에 포기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한다고 장비만 사고 한 달 뒤에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건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죠. 끈기가 없어서입니다. 열정은 뜨거움이 아니라 차갑고 묵직한 나침반 같은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묵묵히 한 방향만 가리키는 그 우직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그릿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목적의식입니다. 단순히 돈 벌어야 돼로는 부족합니다. 돈은 웬만큼 벌면 만족하게 되고 그러면 노력은 멈춥니다. 하지만 내 일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든다. 나는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이타적인 목적이 결합되면 인간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벽돌공 3명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벽돌을 쌓고 있어. 즉, 이 말은 생업을 비유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돈 벌고 있어. 즉, 이 말은 커리어를 비유하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어. 즉, 이것은 소명을 비유합니다. 누가 끝까지 해낼까요? 당연히 세 번째 벽돌공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찮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단순 노동이 될 수도 있고 위대한 과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오래 하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10년 동안 운전했다고 해서 카레이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릿을 가진 사람은 그냥 노력하지 않죠. 의식적인 연습을 합니다. 명확한 목표는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오늘은 이 부분의 실수를 없애겠다. 즉각적인 피드백은 내가 뭘 틀렸는지 바로 확인하고 수정한다. 그리고 반복은 될 때까지, 지겨울 때까지, 토할 때까지 반복한다. 편안하게 즐기면서 하는 연습은 가짜입니다. 진짜 연습은 고통스럽습니다. 뇌가 찢어지는 것 같고 근육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야 합니다. 더쿠어스 교수는 말합니다. 연습할 때는 고통스럽게, 끝내고 나서는 황홀하게.
여러분의 노력이 지금 편하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릿의 엔진이 되는 것이 캐럴 드웨 교수의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난 원래 수학 머리가 없어라고 말합니다. 실패하면 난 멍청해라고 결론을 내리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난 아직 수학을 못해라고 말합니다. 실패하면 방법이 틀렸네.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라고 생각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신경 연결이 강해집니다. 성인이 되어도 뇌는 변합니다. 즉, 뇌의 가소성, 신경 가소성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람 안 변해. 머리는 타고나는 거야 라는 헛소리를 믿지 마십시오. 그 믿음 자체가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노력이라는 변수에 따라 무한대로 발산하는 함수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재능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여러분, 세상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화려하니까요. 하지만 최후의 승자는 언제까지나 끝까지 버티는 사람입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건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토끼는 자만해서 작고 거북이는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성과가 안 나와서 초조하십니까?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초반에 빨리 달린다고 1등 하는 게 아니죠. 42.195km를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하나를 정해서 끝장을 보십시오. 하루 1분, 하루 10분 독서든 팔굽혀펴기 10개, 30개, 100개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딱 1년만 지속해 보십시오.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낸 뒤에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재능은 식탁 위에서 반짝이는 소금 같은 것이다. 하지만 그릿은 식탁 그 자체다. 소금 없이 밥은 먹을 수 있어도 식탁 없이는 밥을 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멈춰버린 여러분의 발걸음을 다시 떼게 하는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 꿈을 걷는 자는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은 1000번의 순간마다 곁에서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